내용 정리를 좀 들어가게 될 건데, 자, 한번 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배운다. 자, 근데 다 배울 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하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까요? 양도하겠죠? 양도하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부동산을 뭐 하게 될 것이고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딱 5개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죠? 그 다음에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중에서 기본이 되는 세금이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15개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잘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취득세가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역시 재산세가 약 한 3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소득세가 약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14문제가 각 세목에서 나오고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총론이라는 부분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총 몇 문제 나와요? 16문제 출제된다 그랬죠? 자, 문제는 우리가 16개를 다 맞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16개를 다 맞출 필요 없고 세법에서는 16개 중에서 10개가 목표다. 항상. 그래서 10개 정도만 맞추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16개 어차피 맞춰봤자 의미는 없으니까 우리는 60점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10개를 맞추려면 이 중에서 뭐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렇죠? 당연히 소득세는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취득세 쪽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엔 6파트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한다고 보시면 되느냐면 찍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굳이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10개만 맞도록 노력하자. 이 3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12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도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게 틀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두 개 맞아주면 돼요. 그냥 찍으면 맞을 수 있어요. 한 번으로 찍으면.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도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세만 해드립니다. 아시겠나요? 자, 총론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안 나오니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격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결국엔 한 달 안에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4주 수업밖에 못 해드리잖아요. 뭐 조금 더 길게 가면 5주 수업까지는 해드릴 수는 있겠는데 4주 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못 해요. 이건 전체적으로 따지면 8주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절반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요 3개. 그래서 적게 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 효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세는 수업 안 할 거예요. 아셨죠? 이건 언제 가서 해드릴 거냐면 나중에 한 8월 정도에 가서 나올 만한 문제 몇 개 찍어 드릴게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총론도 앞으로는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소득세만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이번 11월달, 12월달 과정만 총론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총론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1번에 조세의 개념 및 분류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 뭐 시험제 잘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세금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세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의의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음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 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걸 조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서 쓰면 밑에 나와 있는데 2번의 특징을 보죠. 첫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세금은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만 뭐라고 한다? 조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세금을 조세라고 하죠. 그 중에서 세금은 국가가 부과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공과금이라 그래요. 또는 회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느냐면 세자를 써요. 세금이 아닌 것에는 원칙적으로 세자 안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흔히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전기세죠. 그러니까 전기세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고지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세 고지서라는 건 없어요. 전기요금이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누가 걷어요? 한전에서 걷는데 한전은 한국전력공사죠. 공사가 뭐예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국가기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기업은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등이 걷는 것은 금자를 써요.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십자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 있죠? 이러한 단체들이 걷는 것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회비라 그래요. 회비. 그래서 적십자 회비, 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전에는 시험지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조세냐 아니냐? 아니다. 세금은 누가 걷는 것만 세금이라고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만 세금이라고 하고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쓴다? 세자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세금 아닌 것 중에서 세자를 쓰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딱 두 개 있는데 월세, 전세 그게 세금 아닌지는 알고 계시죠?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 넘겨서 4페이지에 자, 두 번째. 그러면 조세는 왜 징수하느냐? 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뭘 위해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뭐 할 목적으로 걷는 거예요?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는 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것 중에서 경비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벌금이나 과태료도 세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이건 세금이다 아니다? 아닌데 벌금이나 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것 중에서 제재 목적으로 걷는 것들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누가 징수해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는 뭐 할 목적으로 징수해야 된다?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거나 또는 경비 목적이 아니면 세금이 아니고 세금이 아닌 것에는 세자를 쓸 수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가산세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알아요? 몰라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아셨죠? 중요한 것은 이게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세금이라고 해요. 왜? 제가 세자를 썼으니까. 아셨죠? 만약에 제가
가산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조세는 누구에게 부과할 것이냐. 자, 이런 이야기인데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국민이 내는 거예요. 국민이.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국민 중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률상 세금을 낼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내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뭐고? 세금이고 만약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세금은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습니까? 라는 요건을 다 외우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요건,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 요건 등이 다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게 되면 나는 세금을 내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뭐다? 세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그러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러면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그러면은 항공기를 취득하면 취득세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안 내요?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배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배 사보셨어요?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그러면 TV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취득세. 제가 물어보는 것만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자,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라고요? 취득하니까 내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자,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TV를 취득하면 왜 안 내요? 등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등기 등록을 하고 안 하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TV나 냉장고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거든요. 왜 안 내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건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세 요건에 TV나 냉장고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지. 만약에 과세 요건에 TV나 냉장고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취득세 과세 요건에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세금이고 만약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내는 게 세금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요. 근데 분양권을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내요. 아시겠나요?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취득세 요건에도 들어가 있고 양도소득세 요건에도 들어가 있는데 분양권은 취득세는 안 들어가 있어요. 대신 양도소득세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세금마다 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배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뭐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게 조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급부가 무슨 말일까요? 반대급부. 반대급부, 글자 그대로 상대가 되는, 즉 반대적인 급부를 말하는 거죠. 즉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을